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이 시간을 또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화목하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두 분 자리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시간제 보육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제 아이 키우는 일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엘라가 빨리 되고 싶은데 남편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죠. 참 아이 준비될 몸은 돼 있는데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항상 저는요, 이 일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을 꿈꿉니다. 언제나 투잡을 꿈꾸는 주말엘라의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몸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야해 보여요. 그렇죠? 아침부터. 왜요? 상상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괜히 건강한 몸이 준비가 돼 있다고요. 저 이렇게 부끄럽죠? 이상한 생각하는 것 그렇군요. 자, 빨리 알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드릴게요. 네네. 매주 여자를 위한 직업을 소개해주시는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마음의 준비도 채 안 되신 것 같나요? 성금 씨 좀 야했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에코 코치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네. 행복한 나를이라는 노래로 데이트를 했던 혹시 에코라는 가수 기억하세요? 알죠. 전 모르겠어요. 한번 진짜 보여주시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노래는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였지 이럴 수도 있어요. 뭐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시작을? 행복한 나를. 걸려들어. 네, 코러스는 기억이 나네요. 네네, 맞습니다. 문득 이 그 직업을 소개하려고 보니까 그 가수가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때 그 가수들의 에코라는 의미는 소리나 울림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 저희 같은데요. 노래방에 에코 네, 조절하듯이.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세가 뭐 자연이나 생태, 그렇죠. 힐링이라는 느낌으로 많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도시의 소음들에서 벗어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힐링이나 자연 생태와 더 관련이 있어서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대두될 직업인 에코코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에코 코치, 환경운동, 뭐 환경, 뭐 이런 쪽을 코치한다. 전문가. 전문가, 뭐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전엔 저희 때는 이 녹색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초등학교. 그렇죠. 저희 초등학교 때 녹색 모자 그쵸. 쓰시고, 그렇죠. 앞치마 여러 가지 녹색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하셨어요. 교통 정리부터 해서 뭐 쓰레기 줍기, 환경에 대해서 맞아요, 그 녹색 맞아요. 어머니 네. 맞긴 한데 그것과 좀 비슷한 건지 에코 코치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네. 도대체 어떤 걸 코치해야 될지. 뭐 학생들 곁에서 학교 주변에서 에코코치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야외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 자연 생태나 아니면 환경 보호에 집중한 그 업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환경 보호에 대한 지식이나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 교육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좀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업무와 그 외에는 환경에 대한 요즘에 오염이 심각한 실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점검하고 단속하는 업무들까지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에코 코치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 예, 성훈 씨 들어봤어요? 저 처음 들었는데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에 발맞춰 나온 새로운 직업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신종 옛날에 뭐 직업. 에코코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녹색 어머니가 다였죠. 그럼요. 근데 설명을 들었는데 네. 저 와닿지는 않아요. 그쵸. 저도 예. 좀 아직도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예. 글로 배우는 건 싫어합니다. 좀 더 네. 느낄 수 있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조금 같아요.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 코치,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업무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그 저학년 12살 이하의 어린이 때 그 자연이나 생물 또 탐구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탐구 생활을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학교가 아닌 야외에 계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교육이 80%고 그 실습적인 게 한 20% 정도라면요. 그렇죠. 에코코치의 업무는 주 업무가 실습 체험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한 80% 이상이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론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요즘에 자연 현상이나 뭐 쓰나미라든지 원자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완하고 대안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아이들에게 인지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이외에 뭐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생태에서 좀 환경 보호적으로 수경 재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숲 탐사나 뭐 동물 탐사 등을 하는
그 체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하네요. 네. 예, 아이들도 참 재미있어 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일단 무엇보다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네. 아주 많으신 분들이 맞아요. 뭐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그럴 직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성금 씨는 어떠세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아, 평상시에? 그럼요. 제가 원래 별명이 네. 에코녀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샴푸가 또 물오염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샴푸요? 네, 그래서 그래서 머리 머리도 안 한 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감고요. 그건 저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네. 무슨 요즘에 또 마이 젓가락, 마이 수저 이래가지고 뭐 일회용 안 쓰기.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두 손가락 주로 그렇죠. 이용하고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머그컵도 괜찮네요. 접대 머그컵 일회용 컵 쓰지 말자고 해서 머그컵 그래서 입대 그냥 드시더라고요. 연가신 줄 알았어요, 영화. 네. 뭐 어쨌든 본의 아니게 네. 환경 뭐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기는 한데 역시 대단한 에코녀예요. 아, 네. 그럼요. 그러면 에코 코치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 지금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왜 탤런트 배우분 중에 박진희 씨라고 계시잖아요. 네, 박진희. 그분이 얼마 전에 TV에서 굉장히 에코에 관해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 아, 저분들이 에코 코치가 아닐까 지금 순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리사이클 샵이라든지. 맞아요. 네. 아,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성금 씨처럼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자격 제한은 크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다거나 생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도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실습 위주로 체험 그렇죠.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외에서만 계셔야 되는데 약간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예. 야외라고 해도 그 체험 활동이 가능하게끔 장소를 조성을 해둬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하시거나 아니면 네. 또 국립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활동에 어려운 점은 크게 없으신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예를 들어서 뭐 벌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독충들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우리 참가자들한테도 같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챙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름철에는 일사병이 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사병에 주의하는 뭐 물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보온을 조금 더 주의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도 일단 야외에서 하니까 건강한 게 이제 건강하게 또 잘 맞춰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주의할 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야외라고 해서 생태계관을 준비를 해놓고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뭐 위험하다, 뱀도 나오고 막 이런 생태계관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그 생태계관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뱀이나 이런 것들이 출몰하지 않는데 간혹 이제 산간지대 근처에 있는 체험장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뭐 동물이나 야생동물이나 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유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느 정도 돌발 상황이 그렇죠, 발생할 그렇죠. 수가 네. 있으니까.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뒤편에 가면 아주 자그마하게 생태계관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연못도 예. 있고요. 거기 뭐 토끼도 키우잖아요. 토끼 있고요. 개구리 이런 것도. 토끼 있고 잡초 있고요. 아 진짜로요. 그리고 뭐 없는데 네. 왜 이걸 생각을 하냐면 생태관이라고 했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 학교 근처에 황소개구리가 한 마리 나타났거든요. 전교생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 났어요. 엄청 크잖아요. 처음 봐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좀 그런 것 또한 구비가 돼 있는 그러니까 말로만 어떤 생태계관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갖고 여쭤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직업 지금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 직업이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어울릴까요? 아무래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케어하시기에는 조금 더 용이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도 30에서 50대까지 여성분들이 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요즘에는 시니어 잡으로도 교육을 많이 해 가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서 새롭게 잡을 구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범위가 한 80% 이상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뭐 이제 우리 주말엘라 분들뿐만 아니라 네네.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도전하기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에코 코치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론적인 부분도 이제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실습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육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지만
실제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그 직업 능력 개발원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서부 인력개발센터나 은평 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주 3회에서 5회 그리고 최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네. 지금 교육을 그렇죠. 하고 있네요. 네네. 근데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또는 연중에 특정 기간에만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간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네. 또 뭐 시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거주자에만 해당하는 그 경우들이 있고요. 또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이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교육 내용은 환경,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또 현장 실습으로 나뉘는데요. 네. 실태라고 한다면 아까 성금 씨도 잠깐 네. 얘기를 주셨는데 에코코치라는 직업이 사실상 1960년도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최근에도 2000년대 가까이 돼서 나온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왜 에코코치라는 직업이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에 대한 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이론적인 배경들을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 실습 부분은요, 곤충 체험이라든지 낙농 체험 또는 식물 재배들이 등이 있는데요. 곤충 체험 해보셨죠? 그럼요, 해봤죠. 요즘 우리 그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나 인근에 사는 아이들은 곤충 체험을 못 해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애벌레가 자라서 성충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는 표본을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낙농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 우유에 젖을 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단순하게 우유에 젖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파생돼서 만들 수 있는 모짜렐라 치즈를 만든다든지 오, 그리고 역시 먹는 거 나오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동물들한테 먹이를 줌으로 해서 먹이사슬, 자연계의 먹이사슬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요즘에는 식물 재배에 있어서는 그 주말 농장 많이들 하시죠? 네, 그 가족 단위로 해서 주말 농장을 많이 오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가족들에게 해당 그 토지를 배분을 해서 가지나 고추나 상추들을 상추. 키우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상추나 고추를 재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상추는 금세 크는데 고추는 한 3개월이 지나도 안 크더라고요. 오. 그래서 한번 얼려 죽였던 경험이 있는데. 잔인하네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과정을 모를 때는 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에코코치들이 이런 과정들이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알려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군요. 좋네요. 네. 진짜 여성분들이 하기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 네. 건 교육 내용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이게 교육비가 이게 사실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교육비에 대해서 좀 정보가 좀 있나요? 교육비 부분은 현재는 에코코치 자체가 그 환경보호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거의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 무료로 시행을 하세요. 네. 그래서 도움이 그러니까 되시죠.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발품을 좀 파시면은 그러니까요. 상품을 좀 파시면은 네. 무료로도 할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네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들 다 공부하다 보면 정말 환경 전문가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훈 씨 어때요?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에코코치가 정말 필요한 직업인 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 그 채집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곤충 채집이요. 네네. 제 동생이 초등학교 때 이제 도시에 사니까 곤충을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매미도 가끔 날 좋을 때 소리 듣지 그래도 잘 안 들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동생은 곤충을 딱 채집하는데 숙제를 내야 된다고 이제 만들어서 왔는데 큰 바퀴벌레가 매미라며 그거를 잡아갖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게 제가 사명이 없으면 약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 환경 전문가, 에코 코치니까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 이런 마음이 좀 남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에코 코치 어떤 부분들을 조금 갖추고 있어야 좋을까요? 아까 박진희 씨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에코에 대한 이제 관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활동을 실제로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신데요. 네. 이외에 좀 지식적인 부분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 지식적인 부분은 에코코치 양성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익히실 수 있기 때문에요.
도움은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또 랭킹을 준비했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우리가 어떻네요. 지금 에코 코치, 에코 힐링, 자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나만의 노하우 뭐가 노하우. 있습니까? 네. 오늘 좀 이렇게 뭔가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겸허해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오늘 이상하게 저 분위기도. 굉장히 사명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금 씨 꼭 여기 뭐 계급장 같은 거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좀 네.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환경사랑. 랭킹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일단 우리 한번 알아보죠. 네, 어떤 어떤 환경에 대한 실천이나 아니면은 뭐 난 이런 환경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뭐 뭐든 좋습니다. 먼저 우리 서진 씨부터. 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거창하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뭔가 실천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뭐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그렇지, 꼭 그거. 사용합니다. 항상 오. 백에도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넣어갖고 다니고요. 그렇죠. 비닐봉투 사용을 좀 자제하는 그래서 거. 백이 많으시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네. 글쎄요 머그컵 사용하는 사용. 정도. 그다음 저도 일회용 젓가락은 절대로 안 씁니다. 네.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도 꼭 집에 있는 젓가락을 사용하고. 왜 쳐다보세요? 아니요. 생긴 거랑 다른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 보기에는. 따뜻한 여자예요. 보기에는. 환경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래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은 말씀 이제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네. 이래놓고 사랑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어떠신가요? 저는 가능하면 캔음료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근데 리사이클의 의미로 캔음료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캔뚜껑 있죠. 네. 그거를 따서 따로 모아두는 편이에요. 많이 모아두셨나요? 네, 그걸 모아서 나중에 그 장애인들의 경우에 휠체어. 휠체어를 만드는데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캔뚜껑에 있는 그 알루미늄을 10,000개를 모으면 네. 휠체어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한때는 폭풍적인 인기물을 한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왜 예전에 색색별로 나와가지고 그 쭉 가방에 이렇게 메고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네, 모아갖고. 네, 네. 그렇군요. 휠체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참 아깝습니다. 저 같은 자, 경우는 네. 딴 건 없습니다. 네. 딱 하나 걱정됩니다. 지금 강의 녹색 녹조 현상이죠. 녹조현상이 네. 일어나고 지금 막 제 속이 좀 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거기들이 떼조금 당하고 있는데 우리 에코 코치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자, 어떤 분, 네. 어떤 랭킹 조사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자,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나만의 노하우 4위는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맞아요. 성금 씨 계시면 뭐 전혀 맞죠? 네, 서진 저는- 씨가 저희 집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없어요. 없죠. 예. 저희 있죠, 옆에 여기에 다. 그렇죠? 아니죠. 저희 어머니께서 먹을 만큼만 음식을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먹을 만큼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다 보면 꼭 많아지거든요. 꼭 그걸 또 굳이 다 먹으려고 애쓰다가 그냥 배가 터지죠. 그렇군요. 먹을 네. 만큼만 어쨌든 해야 음식 되는데. 그렇죠. 먹을 네. 만큼만 그럼요, 먹을 하셔야 됩니다. 만큼만. 뭐 3위. 시골 네. 같은 경우에는 개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으면 강아지한테 주고. 근데 요새 또 우리 집 아파트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사료 먹어야 돼요. 사료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음식 좀 먹을 만큼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보도록 할게요. 네. 양치할 땐 양치컵 사용하기. 맞아요. 이거 그렇죠. 정말 사소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물이 많이 그동안 낭비가 흐른대요. 된다. 네. 굉장히 많은 낭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꼭 잠그고 양치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양치컵을 또 일회용 종이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저 반성되네요. 왜요? 이게 수도세를 개인 집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요즘은 또 이렇게 단독주택들은 그렇죠, 한꺼번에 해서 그렇죠. 나눠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럼 내가 많이 쓰던 적게 쓰던 같은 양을 같은 내니까 양을 네. 입결엔 많이 써버려요. 어, 반성하겠습니다. 그걸 반성하십시오. 네, 엘리베이터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시고요.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그쵸. 나눠서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막 탑니다. 그렇죠. 가까운 이것도- 층은 걸어 다녀야죠. 그렇죠. 이것도 반성해야 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자, 2위는요, 방금 전에 서진 씨가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좋습니다.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럼요. 그렇죠. 아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입니다. 이거 아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요. 일회용 사용하지 않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서진 씨가 열심히 해요. 맞아요. 실천하고 계신 거. 종이컵. 너무 아까워요. 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랭킹을 한번 알아봤는데, 네.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좀 지킴으로써 우리 환경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네.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좀 참여하시기 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에코 코치. 이 보면은 굉장히 잡다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식까지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만큼의 어떤 필요한 자격 요건 혹은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격증을 꼭 갖고 있어야지만 좀 코치로서의 좀 뭐라고 할까요? 면목이 좀 쓰지 않을까요? 저는 네. 생각해보는데 어떤가요?
그 에코코치의 경우에는 필수로 자격증을 네. 이수하셔야 되고요. 이 이외에도 뭐 한국산업교육원이나 한국산업교육원에서 그 주관하고 있는 환경관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네. 그 조금 더 생태에 대한 이해력이나 증빙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제 에코코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죠,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도 받았고, 뭐 자격증도 자격증 땄습니다. 땄습니다. 이제 어디로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교육업체로 취업을 하시는데요. 네. 민간교육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컨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적인 부분과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또 교재나 교구까지 개발하는 그 연구적인 부분이 좀 많으세요. 네. 두 번째는 강사로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때는 뭐 현장 실습 스케줄이 있는 경우에 현장에 직접 투입되셔서 업무를 하시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뭐 자원봉사, NGO 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방법들로 인해서 취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외에도 취업과 연관된 어떤 직업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가정에서 소비에 주가 되는 분들이 주부분들이시죠. 주부분들, 예. 네. 주부분들이 가정에서 뭐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을 다시 이제 리사이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녹색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에코맘 지도사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힐링. 또는 자연 치유적인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분들에게 그 관련된 자연 환경과 관련된 여행을 제공해주는 에코 투어 가이드가 있으세요. 요즘 그런 거 신문에도 많이 소개가 재밌겠다. 되더라고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숲길을 걸어가는데 숲길 해설하시는 분들과 동행해서 걸어가고요. 네. 맞죠. 굉장히 취업 분야가 좀 맞습니다. 다양하네요. 자, 그렇다면 근무 시간도 조금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무 시간은 일단 뭐 민간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딱 정규 시간을 지키셔야 되고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시는 시간이신데 네. 강사로 활동하실 때는 현장 실습이다 보니까 현장 스케줄이 있는 시간에 네네. 맞춰서 보통은 한 타임에 2시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2시간에서 5시간 최대 그 현장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요. 주에는 평균 한 10시간 정도로 그 현장 강사로서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NGO나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봉사라는 의미 때문에 여가 시간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편하게 스케줄에 따라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단 무급이시죠. 근데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격증 네. 땄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네. 취업이 수월할까요가 좀 고민입니다. 취업이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에코코치라는 그 직업 자체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현재도 뭐 생태 체험이라든지 야외 학습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에코코치가 수요에 비해서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취업은 유리할 지금 것으로 빨리 생각합니다. 도전을 지금 하셔야 하시면 좋을 것 되겠네요. 같아요. 예. 야, 그러면은 네. 아까 전에 시급제 얘기를 시간제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왜냐면은 하루에 2시간 4시간 일하면은 월급이 그렇게 그렇죠. 예, 근데다 우리가 또 투잡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2시간 4시간은 투잡으로도 굉장히 굿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당신은 자연을 사랑하니까 그냥 봉사 차원으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나요? 수입이? NGO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한은 유급으로 다 받으시고요. 네.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정규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급여는 100에서 150만 원, 많게는 150이고 120만 원 정도로 받으실 수 있는데 강사로 활동하실 때는 2시간 기준에서 그 초보자 에코코치의 경우에는 5만 원에서 네. 중상급자가 되실 때는 30만 원까지 받으세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신다면 급여는 뭐 아무래도 강사 활동이 조금 더 높으실 수 있죠. 경력이 올라가서 하루에 5회씩 해갖고 한 달만 싹 하면 그렇죠. 야, 집 금방 사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곧 도전할 것 같은데요. 괜찮죠. 네. 송금 씨 지금 마음이 이쪽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에코 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뭐 굉장히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은 밝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아직 확고하게 이렇게 굳혀진 단계가 아니라서 뭐 생태 전문가라든지 에코 에듀케이터라든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에코 코치가 가장 좀 인지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도전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이 환경 전문가로서 선구자로 나중에 자리매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새로운 직업 하나를 알게 되는데요. 에코코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에코코치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직업의 세계는 넓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알찬 준비로 다시 네. 한번 찾아뵙는 약속 드리고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